둘이 앞에 야구 취재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불펜의 안승호입니다. 기아가 후반기에서 정말 무섭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위 그룹과의 간격을 쭉쭉 벌리고 있는데요. 24일 수요일 경기까지 치른 현재 2위 LG와의 승차가 7경기까지 벌어졌어요. 네, 예. 꽤 멀어 보이기도 하는데 기아가 이대로 정규 시즌 우승까지 쭉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변수가 뭐가 있을지 베테랑 해설위원들과 최강 불펜이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경기가 적은 경기 차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경차도 예, 아니고 예, 이게 기아가 그 48경기 일단 수요일 경기 이후로 까지, 네.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잔여 경기 수를 고려하면 예년 선두팀과 비교해서 지금 뭐 나쁘지 않은 상황. 넉넉하죠 사실은. 예, 압박에서는 벗어난 것 같아요. 다만 변수는 남아있죠. 사례들이 있으니까. 전례들이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 뭐 최근 사례랑 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우승팀이 LG잖아요. 그렇죠. LG가 48경기 남겨놓고 네. 2위랑 5경기 차였어요. 음. 근데 마지막에 KT를 6경기 반 차로 밀어내고 이제 또 좀 여유 있게 확정하죠. 48경기 차에서 오히려 이제 점수 벌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는데 그 전 시즌 2022년 네. SSG가 우승했는데요. 48경기 남겨놓고 8경기 차였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한 경기 더 많았는데. 예, 그런데 마지막에 2위 LG에 2게임 차까지 쫓겨서 굉장히 불안하게 시즌을 마쳤습니다. 확실히 직행 티켓은 땄지만 네네네. 아슬아슬했죠. 예,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지만 네. 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겠지만 2019년 19년. SK가 두산에 잡히는 굉장히 극적으로 잡히는 그 사례가 남잖아요. 그때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48경기 때 그 남겨놓고는요, 그 8경기 차였거든요. 지금 기아가 7경기니까 꼭 예. 한 경기 더 벌어져 있었는데. 근데 마지막 날 두 팀이 동률이 되는데 당시에는 정규 시즌은 상대전적으로 1위 팀을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1위가 두산으로 바뀌죠. 지금은 타이브레이크를 한번 치러야 예,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예. 기아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KBO 리그 팬들, 볼펜심 여러분들이 가장 예. 궁금해할 거는 도대체 2019년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예, 맞습니다. 라는 걸 텐데 들여다보죠. 기록을 따져보니까요. 그때 정말 가장 극적인 업셋이었는데 SK가 48경기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48경기에서 24승 24패를 했어요. 딱 5할. 예. 그 5할이면 사실 못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두산이 같은 비슷한 시기에 47경기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31승 1무 15패. 승률이 6할 7분 4리까지 그냥 무시무시하게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때 SK가 왜 절반을 했고 두산은 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는지 따져보니까 SK는 당시 마운드가 평균 자책 3.51로 잘 버텼어요. 근데 팀 OPS가 0.668로 뚝 떨어지면서 타선의 침체가 승률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게 막았고 그 사이에 SSG가 원래 장타일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장타가 뚝 떨어지면서 팀 장타율이 3할 오픈 3리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홈런이 안 나오고 장타가 안 나오면서 경기를 끌고 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5할 승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이 같은 기간에 팀 타율 2할 9푼 4리, 팀 OPS 0.761. 예. 그 해가 이제 2018년까지 탱탱볼이라고 불리던 예, 예. 엄청나게 잘 나가던 공 넘어서서 공인구 바뀌고 첫 해였으니까 전체적으로 투고 타자였거든요. 근데도 두산이 타선의 힘으로 그걸 뒤집었다. 예. 지금 기아가 처한 현실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건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네. 사실 사례일 뿐이고요.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아가 정규 시즌 우승하는 데는 큰 변수가 없을 것이라는 게 지금 지배적인 지금 시각이죠. 일단 안정적인 것 같긴 예. 하다. 제가 이제 뭐 지난 주 중에 네. 광주에서 그 기아 경기 중계한 이순철 SBS 스포츠 해설위원하고 좀 관련 주제 갖고 긴 통화를 좀 했는데요. 네. 이순철 위원도 기아가 적어도 정규 시즌 우승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거의 단언하듯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수철 의원이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기아 쪽에도 리스크가 있죠. 마운드 없는 건 쪽에. 아니에요. 네네. 마운드 쪽이 지금 그리고 선발이 그 국내파 좀 이을이 윤영철 선수가 다치면서 네네. 공백이 생겼는데 불펜도 막 막강하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마무리 빠져 있으니까. 예, 그런데 올 시즌 타고 투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마운드로 압도적이거나 우세한 팀이
거의 전무화되는 거예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켜서 올해는 이기는 경기가 별로 예, 없어요. 올해는 결국 방망이가 강한 팀이 도드라지고 뭔가 그 전체 리그의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시즌인데 기아가 바로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불펜 자책도 5점대가 넘어갔잖아요. 결국엔 뒤에서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갈리는 승부가 많은데 기아 야구가 돋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기아가 뭐 21살 김도영 네. 그리고 어마어마합니다. 20살 많은 41살 최영호까지 사실상 아빠에 가까운 예. 거 아니에요. 네. 뭐 모든 선수가 다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타선에 변수가 없는 거예요. 기아 타선은 박찬호가 3할 치는데 예. 못 치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박찬호가. 그러니까 후반기 기아 그 타격 지표를 보면요. 타율이 3할 2푼 1리. 팀 타율이요. 팀 타율입니다. 팀 OPS가 0.902입니다. 예. 그냥 강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이게 야구 만화에서나 나올 만한 예, 그런 지표 아닌가 싶어요. 예. 야, 뭐 올스타 팀 같은 느낌인데요. 앞서 예.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두산이 업셋이 가능했던 이유가 팀 OPS 0.761이었거든요. 근데 예. 기아는 도망가는 입장에서 지금 팀 OPS가 0.90이니까 예. 물론 이제 예. 타격은 오르락 내리락이 예. 있다 하더라도 예. 와 굉장히 세네요. 그러니까 예. 기아 타선은 근데 이렇게 정말 왜 이렇게 센 예.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김도영 잘 치고 최영호 잘 치고 잘 치는 선수들이 많기는 한데 대부분이 뭐 생각 계산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순철 위원이 네.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잖아요. 헤드 그렇죠. 타이거즈. 그리고 뭐 베테랑 해설가고 예, 뭐 현장에서 감독도 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 케이스를 봤는데 그 경험이 축적된 그런 그 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워하는 선수가 있어요. 김도영, 최영호 선수. 아 최영호. 예, 41살에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파워를 보이냐 이거. 사실 이해는 안 가요. 예, 그런데 최영호 선수가 타점 1위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OPS가 0.9가 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정말. 며칠 전 이수철 의원이 최영호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대요.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예, 기자가 취재하듯이. 그랬더니 뭐 첫 마디에 뭐 네. 야 형우야 그러면서 너 뭘 먹길래 뭘 먹고 야구를 하길래 이렇게 잘 치냐. 그랬더니 뭐 최영호 선수 이제 답변이 뭐 아내가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아, 예, 사랑꾼이군요. 네, 그러면서도 본인이 타격감이 네. 20대에 느꼈던 그런 본인만의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타석 안에서 그런 감이 다시 왔다는 그 뉘앙스의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최영호 선수가 막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인터뷰할 때도. 그런데 네. 아마 거기에 넌지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타석에서 굉장히 본인이 그 자신감이 있고 공이 잘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예. 저 장성호 의원하고 통화했었거든요. 예. 근데 장성호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기아 타선이 왜 이렇게 강할까? 이런 거 예. 물어봤더니 일단 기아는 마운드 쪽에 빈틈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5점 주면 6점 뽑으면 되지 뭐. 예. 6점 주면 7점 뽑으면 되지 뭐. 예. 이런 느낌의 야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타선에 어떤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는 거고 장 의원은 솔직히 지금 타선에서 한 2명쯤 빠져도 그냥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이 쉬게 해주거나 이래도 맞습니다. 상대랑 예.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는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최영호 선수 얘기, 요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김은희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기아 담당. 올해. 예. 아니 최영호 선수는 올해 왜 이렇게 잘하는 것 같냐. 그랬더니 김은희 기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최영호는 올해 정말 다 내려놓은 것 같대요. 원래 6번 치고 싶어 하고 그랬잖아요. 4번 하기 싫어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어떤 내려놓음과 일종의 어떤 경지에 오른 비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의 타격감을 올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래도 뭐 이순철 의원하고 이제 뭐 기아 선수 얘기를 한두 명 더 해봤는데요. 네. 김도영 선수 또 코멘트는 빠질 수가 없죠. 뭐 지금은 예. 사실 김도영의 예, 시즌이니까. 그래도 이순철 의원이 그 김도영 선수가 그 광주 NC전에서 사이클링 히트,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기록하는 것도 현장에서 중계를 했는데요. 네. 이순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KBO 리그 투수 중에서 네. 예, 김도영을 패스트볼하고 슬라이더로 잡을 지금 이름은 없다. 선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는 빠른 공을 잘 치는 건 정평이 나 있는데 뭐 데뷔할 때부터 그랬어요. 슬라이더까지 대응력이 거의 최고점에 올라와 있다는 게 그 이순철 의원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트볼에 워낙 방망이가 빠르게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슬라이더를 좀 의식해서 친다기보다는요. 그 타석에서 그 공 흐름을 보면서 반 박자 정도 그 타이밍을 잡아놓고 친대요. 그런데 그 노하우가
김도영 선수가 완전히 생겼다는 거죠. 근데 김도영 선수를 지금 그 잡으려면은 아주 각이 큰 예리한 커브 또는 정교한 포크볼을 던져야지 아마 승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리그에 그런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이 이제 달려 있죠.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자녀 레이스에서도 상당히 지금 페이스를 유지하거나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체력 관리만 되면. 예.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뭐 대단합니다. 예. 장성호 의원도 타격왕 출신이잖아요. 예. 게다가 장성호 의원의 이제 현역 시절에 트레이드마크가 다리 높게 들어 올리는 예. 하이레그 킥을 하는 맞습니다. 타자였는데 투수처럼 들어 올렸죠. 엄청 들어 올렸죠. 지금 그렇게 던지는 예. 타자 예. 치는 타자 없는데 이 장 의원이 김도영 타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리 드는 것에도 장 의원이 일가견이 있으니까. 근데 김도영 선수도 이렇게 장 의원처럼 높게 들진 않는데 살짝 든대요. 근데 이 살짝 들었다가 내리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야. 딱 들어놓고 직구면 속구면 바로 내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슬라이드만 반박자 얘기했잖아요. 예. 그 반박자를 들었다가 딱 잡아놓고 내리는 요 감각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수철 의원님 말대로 장성호 의원도 페스트볼이랑 슬라이더로는 좀 잡기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도영 워낙 잘 치는 거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기아 그냥 우승할 것 같은데 완전히 말씀하시는 건 그런데 아니죠, 뭐 이제. 100인이면은 100명 다 이제 기아 우승이 정규 시즌 우승이 확정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변수가 근데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네. 그 최강야구 몬스터스 김성근 감독님하고 좀 통화를 하다가 기아 얘기를 좀 나눠본 적이 있어요. 네. 좀 여쭤봤더니 뭐 당시에는 기아가 6.5게임 6경기 반차로 통화하실 때. 그 시점이었는데 김성근 감독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 시즌 이렇게 그 KBO 리그 지켜보면은 전체적으로 팀들의 그 전력이 다 불안하다. 미완성, 빈틈이 많다는 거죠. 그 때문에 흐름을 많이 타는 시즌인데 그런 걸 감안하면은 4게임 5경기 차가 연승 연패로 굉장히 그 가깝게 좁혀질 수도 있다. 이게 좁혀지면 또 쫓기고. 예, 그렇기 이런 가능성이 때문에 좀 있는 거죠. 기아가 뭐 유리한 고지에 오른 거는 맞지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아마 그 긴장을 끝까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 시즌 뭐 예. 기아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연승 연패 뭐 오르막이 굉장히 심해요. 예. 연승 탈 때 쭉 올라가다 갑자기 쭉 떨어지기도 하고. 예, 이용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기아 저는 그래서 안정권입니까? 기록을 좀 살펴봤어요. 예. 지금의 흐름으로는 굉장히 안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뭐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바빕이잖아요. 바빕. 그렇죠. 바빕 신의 가호가 있어야 뭐 좋은 데로 올라가는 예. 건데 기아 팀 바빕이 3할 3푼 5리예요. 이게 공인구 바뀐 2019년 이후 역대 최고의 팀 바빕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기아 타선들이 그냥 붕붕 휘두르는 게 아니라 팀 삼진율도 15.8%밖에 안 당하면서 굉장히 삼진을 안 당하고 공을 때려냈는데 이게 안타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점에서 기아의 흐름이 이게 갑자기 꺾이지는 않겠구나. 예. 그러면서 그 타구들이 다 장타로 이어지면서 팀 순장타율이 0.162.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순장장 장타율은 개인으로 따져도 다른 개념이니까. 장타율에서 이제 타율 뺀 건데 예. 요걸 따져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즌을 보내고 있구나. 요 기록이 막 흔들리진 않는다. 특히 순장타율은 시즌 초반에 한번 세팅되면 잘 안 바뀌는 예. 그 스탯이거든요. 그런 거 고려하고 여기에 지금 이우성, 정혜영이 없는 가운데 이렇다. 그럼 불펜이 좀 흔들리더라도 정혜영이 돌아오면 예. 그 연패로 아까 말씀하신 이 갑자기 흔들릴 수 있는 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있겠다 싶어서 전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이제 기아 팬분들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도 이 그룹 중에 뭐 LG, 삼성, 두산 중에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 두산처럼 네. 뭐 7할 가까운 승률을 하기는 할 수 있는 팀이 나올까 이게 의문부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자기 자리에서 싸움도 그러니까 치열하고 그런 걸 감안하면은 뭐 기아가 안정권에 가까워졌다고는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유일한 변수 하나를 꼽자면 역시 부산 같아요. 지난해도 기아가 9월 초 어느 시점에 9연승을 그렇죠. 했잖아요. 막 치고 그래서 올라갔죠, 그때. 기아가 5강 싸움을 하면서 3위 정도까지 노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짓말처럼 이제 부상 선수가 늘었죠. 그러니까 뭐 박찬호 선수 다쳤고 뭐 최용호 선수, 나성범 선수 빠지면서 그 이후로 기아가 그 뒷걸음 치면서 6위로 시즌을 마쳤어요. 9연승 이후에
그 35경기를 했는데요. 16승 19패였어요. 그러니까 승률이 4할 5분 7리인데 이게 뭐 사실은 지난해 비하면 뎁스가 두꺼웠기 때문에 네네. 뭐 한두 선수 혹시 이탈하는 변수가 생기더라도 뭐 지난해 같은 치명적인 상황은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다만 역시 부상이다. 기아 벤치에서 그 모르겠습니까? 다 저희가 알죠.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범호 감독 그 중심으로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히 접근하고 있대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 좀 전해드리면요. 네. 김도영 선수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야구하잖아요. 뛰고. 네네. 근데 김도영 선수 조금 자제시키는 분이 오히려. 도루를 예. 30개에서 끊어지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뛰진 않겠지만 네. 선을 넘어서 무리하고 오버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 같고 뭐 지난 일요일이지만 네. 그 하나랑 그 주말 3연전 할 때 선발 라인업에서 그 박찬호 선수, 김도영 선수 빼잖아요. 뺐었죠. 예, 네. 마지막에 넣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당장 눈앞의 욕심보다 좀 길게 보는 그런 뭐 움직임, 뭐 벤치의 용병술 이런 게 사실은 좀 밖으로 보입니다. 예. 그날도 예. 뺐다가 예. 어떤 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거 이게 보려면 이길 상황 되네. 그러니까 넣으면은 이기니까 언제든 이길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아가 기아는. 그만큼 세다라는 생각이고 예. 그런 점에서 이범호 감독이 정말 캠프 중에 갑자기 감독이 된 사람 같지 않게 예. 정말 뛰어난 선수단 관리 잘하는 거 있고 그런 점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선수단 관리도 관리지만 예. 양현종 선수 예. 4.2이닝 승리 투수 직전에 예. 이제 강판했다가 막 다독여주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등판에서 구인이 완투 시켜준 다음에 예. 꽉 안아주고 예. 이런 거 보면 이범호 감독 진짜 밀당 천재다 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그게 들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감독이 어렵죠, 그거. 선수들하고 스킨십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 좀 이상하지만 선수들 삐지면 예. 인스타에 막 이상한 거 쓰고 이군 가고 막 이러잖아요. 예. 요즘에. 그런 팀이 최근에 있었죠. 예. 자, 그건 여기까지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기아의 이제 선발진 구성에서 이제 2명 국내 선발 빠진 상태에서 지금 예. 알드레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알드레드는 어떻게 될까요? 알드레드 지금 선수가 네. 그 대체 외인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신분의 예, 대체 외인이죠. 지금은. 그런데 뭐 지난 수요일에 광주 NC전에 잘 던졌죠. 5이닝 2안타 무실점. 이 퐁당퐁당이 예, 사람 잡기 가속 삼진 뛰게 해요. 7개 잡았고요. 그런데 이제 올 시즌 그 기아 유니폼 입고 성적을 보면은 3승 1패, 평균 자책 3.43. 나쁘진 좋습니다. 않은데.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아가 바꿀 수 있을까? 그럼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실 의문부호가 붙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좀 2위 이제 LG 네. 그리고 뭐 삼성, 두산 같은 경우는 모두 외국인 선수를 교체를 하면 승부수를 던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기아는 수성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켜야 되는 지켜야 상황이죠. 되는데 변수보다는 상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렇죠. 뭐 알드레드 선수 정도 되면은 정규 시즌 우승하는데 문제 없을 텐데. 자, 그 다음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때 결국엔 포스트 시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알드레드 선수가 굉장히 또 특이한 게 지금 뭐 KS를 간다 그랬을 경우 네. 만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가 지금 2위 그룹에 있는 세 팀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LG, 삼성, 두산. 네, 근데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극단적이에요, 기록이. LG전에서는 2경기 나왔는데 12.2이닝 동안 안타를 3개만 맞았어요. 이거 언터처블 가까운 이제 뭐 내용을 보인 거죠. 요거 보면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왼손 타자가 주력인 LG전에 굉장히 강했다. 그러면 바꾸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런데 삼성과 2경기에서는 7.2이닝 던지면서 평균 자책이 8.22까지 나왔어요. 삼성이 올라오면 또 알드레드를 예,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니까 걱정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의 남은 변수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순철 위원도 기아가 정규 시즌 우승하는 데는 큰 난관이 없을 것 같다. 네. 다만 한국 시리즈 가서 어떤 어떤 팀이 올라올지 모르는데 1, 2선발이 조금 그 흐름을 타는 팀이 올라오면은 고전할 수도 있다. 정규 시즌 우승보다 KS가 조금 더 어려운 승부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선발진을 놓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점에서 조금 면밀히 들여다보는 시간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고민을 네. 한번 해보겠다. 예. 근데 다만 알드레드 선수 진짜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흐름에서는 예, 사실 아까 건강히 말씀하신 대로 던지는데. 상수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괜히 예. 흔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 시리즈에서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알드레드의 쓰임새를 예. 가져가고 고민한다면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알드레드를 3선발로 두고 내일 양현종 원투펀치 간다 하더라도 예. 3선발에서 어떤 활약을 해주는지 좀 중요하니까 예. 고민도 어려울 것 같은데 미국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 트레이드 마감 시간을 거의 이제 예. 막판에까지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 구성이 막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미국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들은 많습니다. 예. 올 선수가 얼마나 그 중에서 한국에 40만 달러 받고 와서 열심히 던질 선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조금 차치할 문제라도 빅네임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해요. 뭐 잘 아시겠지만 다저스가 팩스턴도 DFA로 예. 뺐잖아요. 예. 그 가을 이후로 막 고려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뭐 네임대로 따지면 뭐 댈러스 카이클도 막 나와 있고 뭐 이러긴 한데 하지만 데려올 수 있나요? 지금 카이클은 와봤자 그 좀 옛날 인물이라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장성호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타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가운데 일단 타선의 힘을 믿고 가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알드레드를 굳이 바꿔서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지를 예.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예, 같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하더라고요. LG를 네. 지금 뭐 이 그룹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높은 만날 수 있는 확률적으로 그럴 때 LG를 의식한다면은 또 더 해야죠. 예, 알드레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최강몰패는 앞으로도 KBO 리그 소식, 즉 올림픽이 시작되는 가운데서도 예. KBO 리그 소식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